자, 여기에서 또 하나 관심 가는 국가가 일본입니다. 극우 대 극우의 결합으로 인해서 다카이치 수상이 어찌됐거나 탄생을 했고, 이제부터 이제 트럼프의 청구서를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원래 이제 얘가 뭐 한국의 버르장머리가 없니 독도를 당장에 군사 점령을 해야 돼. 이런 개소리를 털던 아줌마 아니었습니까? 근데 태도를 완전히 바꾸면서 바뀌었어. 한국은 사람이. 중요한 이웃이다. 이번에 이 대통령 한번 꼭 만나보고 사실 이번에 바쁘거든요, 우리. 업무 순서로 봤을 때 한참 떨어져 일본한테 있어. 내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셔틀 외교를 통해서라도 자주자주 보게끔 한번 우리 관계를 한번 이번에 정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매우 우호적인 제스처를 꺼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소식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어제였죠. 다카이치 신임 총리가 총리로 선출된 이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국은 일본의 중요한 이웃나라이자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파트너다.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희망하고 제대로 의사소통을 해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일 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정상적으로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다카이치가 왜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데 라는 얘기를 하느냐. 사실은 다카이치가 총리가 되기 전에 유신회하고 그 연정을 꾸리는 협상을 막 하고 있던 중에 일본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다카이치의 외교와 관련해가지고 우려의 목소리가 어마무시하게 나왔습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외교를 해본 경험이 없는 데다가 지금까지 한 발언들로 미루어 봤을 때 다카이치가 총리가 됐을 때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거의 매장당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식의 그러니까 그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그 정도의 우려를 어마무시하게 표명을 했어요. 특히나 한일 관계 또는 북일 관계에서의 관계 악화가 사실상 일어날 수밖에 없다. 더 극으로 간다. 심지어 방위상이 펑쿨색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번에 유신회하고 협의를 한 5개 협의문을 공개를 했는데 협의문 내용 안에 평화헌법 개정 조항이 있습니다.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12월 안에 평화헌법 개헌을 하기 위한 게 외국에 침공하겠다는 거죠. 평화헌법 개헌을 위한 이 기구를 설치하는 게 합의안으로 돼 있습니다. 자, 일본 헌법 제9조입니다. 평화헌법이라는 건 이 제9조에 붙은 일명 별명 같은 걸 별칭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내용 자체가 일본은 전쟁할 수 없는 국가라는 게 거기 안에 군대를 가질 수 없고 교전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교전을 위한 무기를 가질 수도 없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평화헌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걸 개헌하겠다라는 건 뭐냐면 이 부분을 빼버리거나 바꿔가지고 사실 아베는 여기다가 그러니까 워낙 이 평화헌법은 사실 일본 국민들이 여론이 지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의 일본 여론은 일본이 아시아태평양 전쟁 범죄를 일으킨 당사국으로서 일본 국민들도 사실 고통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그 어떤 전쟁에도 들어가지 않는 거에 일본 여론은 평화헌법을 굉장히 지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베가 눈치를 보면서 그럼 거기다가 자위대라도 명기를 하자. 라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다카이치는 단순히 자위대를 명기하는 수준을 넘어서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고 군대를 가질 수 있는 보통국가, 일명 보통국가로까지 가려고 하는 내용을 담지 않겠느냐. 왜? 유신회가 실질적으로 그런 극우적 성향을 가진 정당이기 때문에 유신회와 함께 그걸 꾸리겠다라고 하면 그 내용은 유신회와 함께 내용도 논의를 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원하는 내용은 진짜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 수준을 원할 거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극우 쓰레기들이 뭐라 그러냐면 일본에 강경파가 들어왔으니까 그 일본하고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수그리고 들어가야 된다고 욕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매국노 새끼들 특히나 독도 문제에 있어서 독도가 침공당할 수 있는 위기가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구축함이 4척인데 일본은 30척이라 우리는 못 이긴다. 뭐 이런 개소리를
정말 개스럽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병신들아, 공부를 하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 아니면 욕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방송을 좀 보면서 배워. 댓글은 쓰지 마. 네. 쫓아낼 테니까. 그러면 이게 부제로 제가 그럼 여러분한테 명제를 한번 던져드릴게요. 아니, 독도를 뺏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도 그러니까 아니고. 너무 웃기지 않아요? 윤석열이면 가만히 있겠지. 윤석열이면 전쟁이 날 가만히 게 있지. 뻔한데 왜 그러면 독도에 쳐내려올 기운을 가지고 아니 부산이나 포항이나 거제로 바로 오면 되지. 왜 독도를 못 잡아먹어서 저렇게 난린가? 이 점에 관해서 의문을 가져보신 적 없어요? 독도를 가진다고 해서 그 섬 하나를 가진다고 해갖고 영토적으로 뭐 얼마나 큰 게 아닌데 왜 독도를 저렇게까지 일본이 욕심을 내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일단 독도의 가치를 좀 인정하실 부분이 있다는 거죠. 독도 하려다가 일본 가라앉는다. 이게 사실은 약간 이게 이제 뭐랄까 군사적인 부분 안에서의 독도의 가치가 지금 안 알려져서 그런데 제가 국가기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독도가 존재하는 이상 일본은 대한민국 본토를 침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본 영해에서 배를 출발해 갖고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부산 아니면 뭐 이거를 찍고 오려고 하면 이 배가 스스로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이렇게 그 행로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방향으로 전투적인 행보를 하기 위해서는 GPS를 통한 일종의 위치 보정이 필수적입니다. 근데 독도에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러한 GPS를 방해하는 GPS 방해를 위한 전자파 기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 지금 우리가 그걸 무기화해서 안 써서 그런데 만일에 일본이 우리나라 본토를 습격하거나 우리나라 본토에 미사일을 날리잖아요. 우리가 그 스위치를 딱 켜면 순간적으로 일본에서 발사되는 모든 전자제품의 기계 GPS가 마비가 되거나 오류가 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완전 마비가 되거나 아니면 500m 이상 공산 오차가 생길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5m가 아니라 500m의 GPS 기준이 틀려지게 되면요. 미사일이 됐든 전투기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스스로 계기 판단을 해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수준에 그게 안 됩니다. 근데 독도 안에는 마찬가지로 GPS를 방해하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레이더에 관련된 신호를 송출해 줄 수 있는 꼭지점 역할을 하는 레이더 기지가 같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들어오게 하려면 위성하고 자기네 배하고 우리나라 목표치 지도의 GPS 위치 이 세 가지를 삼각 측량해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위성을 쓰지 않아도 독도에 있는 꼭지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독도에 쏜 레이더와 독도에서 쏜 레이더 신호가 일본의 배라든지 항공기에 결합되는 그 신호를 삼각 측량을 통해 가지고 위성이 없이도 실시간으로 이걸 다 추적할 수가 있어요. 걔네들은 눈 감고 미사일을 쏴야 돼. 바다 위에서 전쟁을 할 때, 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배들이 움직이는데 그 위치를 위성 GPS로는 정확하게 보존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독도가 있으면 일단 위성 GPS도 500m 오차가 나는데 거기에서 움직이는 한국의 배들이나 비행기를 조준해갖고 맞춘다고 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일본의 공격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 독도 안에 있는 꼭지점 삼각 측량을 통해서 위성 GPS가 없어도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위치를 100%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GPS에 맞춰서 유도 무기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즉 독도가 있는 이상 동해 앞바다에서 일본이랑 교전이 붙으면 어떠한 배도 비행기도 우리는 맞지 않고 일본은 노골적으로 방어 못하고 맞게 되는 이러한 시스템이 독도에 군사적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도를 먼저 차지해야 그 다음에 한국 본토로도 넘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바로 우리나라를 옛날 그 임진왜란때쯤 정보를 하겠다고 바다를 넘어오다가는 우리나라 미사일과 전투기 안에 한 마리도 넘어오지 못하고 다 괴멸이 될 것이고, 그걸 방지하고 한국을 침공하기 위해서라도 독도라고 하는 섬만큼은 반드시 일본이 가져야 전쟁에 있어서 최소한 양패 구상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독도의 위치가 군사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도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일본군이 독도를 정복하려고 하면 항공모함 2대와 2만 명의 해병대를 동원해야 독도에 상륙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군사 교범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일본은 그 정도 수준의 상륙, 2만 명의 해병대와 2척의 항공모함 전단이 없기 때문에 일본은 독도를 절대 점령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미국과 일본의 군사 분석 문건이 있고, 아마 수상이 됐으니까 다카이치는 이제 그 보고서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온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랑 전쟁한다는 게 미련한 짓이구나. 한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구나. 사실은 한국이 우리를 봐준 거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서 하게 될 겁니다. 자, 요런 얘기를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네. 그렇게 합리적인 사람이었으면 그 전에 이상한 말도 안 했겠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실상을 우리가 가만히 아무 짓도 안 하고서 저거는 비행기도 없고 배도 없고 무기도 변변찮고 경제력도 변변찮고 기술도 없어. 아이고 우리가 힘으로 밀어붙여 버리면 한국 저거 반나절 하루면 우리가 쫓아가고 부산항에 입항할 수 있어. 이따위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일본이 뭐 믿고 덤벼들었습니까? 톱자들 몇 명 보내놓고 한국은 왕이 힘이 없고 왕실이 무패하고 백성들이 왕을 싫어할 거니까 우리가 가면 환영할 거다. 바로 우리가 가면 한국 정벌이 되고 조선 정벌이 되고 명나라까지 먹는다. 이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치고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도 일본 극우들은 한국에는 조선일보를 비롯해가지고 극우들이 득식을 해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지. 그래서 아무튼 어찌됐거나 우리나라의 현재 군사력, 안보력은 우리가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지, 이미 기술적 수준, 양적 수준, 그리고 실전 무기 상황에서의 전술 수준까지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대한민국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수준의 방위력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겸손했을 뿐이에요. 이제는 아니면 모질이 짓을 하는 것뿐이지. 이제는 겸손할 필요가 없는 국가가 되었으니 이제 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자주국방, 그리고 작전권 회수, 그리고 자주적 외교를 통해 가지고 동아시아의 강국으로, 그리고 경제 강국으로 새롭게 바뀔 날만 남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계기가 이번에 아펙 회담이 될 거고요. 이 회담을 통해서 단순한 회원국들의 모임 장소가 아니라 한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외교 질서가 시작된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